수박은 진짜 대책 없이 시작해가지고 저는 주변에 물론 옷가게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뭐 그 친구들한테 막 다 시시콜콜 물어볼 순 없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저는 실제로 옷가게에서 알바 해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맨땅에 헤딩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진짜 100%다 그냥 거의 경험치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해보고 일단 해보자. 그래서 저는 수박은 좀 독특하게 좀 이례적인 행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시작부터 오프라인 매장을 가졌고, 근데 그것도 이제 상권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구석에 있는, 그리고 시작부터 직원이 있었고 그래요. 그런데 뭐 이건 자랑이지만 시작부터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달도 매출이 뭐 제가 월세나 월급 못 줄 만큼 가져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뭐 A to Z를 전혀 모르니까, 근데 이러다가 이거를 공부하다가 아예 시작을 못 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한 게, 어느 날 좋아, 내가 쪽팔려도 내 페이스북에다가 트위드 자켓 10벌을 올려서 팔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페이스북에 친구들이 다 졸라 막 다 교회 바닥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그럼 또 내가 걷다가 얼마나 또 있는 척하고 글 써놨겠어. 근데 거기다가 내가 물건을 판다고 올리는 게 사실 좀 창피했어요. 근데 그거를 좀, 그 창피하다는 감정이 있다는 걸 내가 딱 인지를 하고, 아, 이걸 내가 격파시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놓고, 이제 바잉했던 것들을 이렇게 쭉 있었는데 그 중에서 조합을 해서 놓고 사진 찍어서 이거를 트위드 자켓 프로젝트라고 해서 10벌을 올렸어. 근데 그거를 내가 이 악물고 한 첫 단추예요. 그게 끝나니까 새벽 5시였어. 내가 이거는 무조건 한다라는 마음을 하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고. 그래서 뭐 빈티지 샵을 시작하려는 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뭐 조금의 관심도 없죠. 알아서들 잘하시면 되고. 근데 저는 언제나 이 퀄리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좋은 퀄리티를, 수준의 퀄리티를 달성하기 위해서 타이밍을 뒤로 미루는 일은 잘 안 했어요. 그 뒤로부터 항상 부족하지만 그 박자를 타려고 했지, 이 박자가 밀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정말 잘하겠다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부족하지만 오는 그 파도를 툭툭 타려는 식으로 운용을 해왔어요. 그게 좋다 저게 좋다는 잘 모르겠어. 근데 해놓고 보니까 다 약간씩 부족해. 뭐 매장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뭐든지 다 살짝 부족해. 여튼 그래서 빈티샵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왔나, 이걸 좀 정리를 좀 하자면, 이게 저는 경영도 배워본 적 없고 패션도 배워본 적 없는데, 그냥 일단 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약간 좀 그 블러드가 다른 것 같아요. 네. 블러드가 좀 달라서 좀 되게 조심조심 많은 거를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가면서 하는 사람들은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도리어 약간 참모형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그냥 돌격 앞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전형적으로 돌격 앞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팀원들이 필요했나 봐요, 저는. 그래서 사실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주는 게 이제 지원이하고 건이가 이제 저를 챙겨주는 거죠. 여튼 이제 빈티샵이, 그 인스타 해봐서 알겠지만 빈티지 인스타 계정 엄청 뜨잖아요, 추천으로. 그게 이제 옷 조금 좋아하고
뭐 공부하기 싫고 그런 10대 20대 애들이 차리기 얼마나 좋아. 맨날 가던 빈티지샵 사장님한테 물건 조금 받고 그 다음에 그냥 번개장터에다 올리면 되잖아. 그래서 진입 장벽이 진짜 낮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저도 후발 주자지만 수박보다 더 후발 주자로 생겨나는 어떤 빈티지샵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경은 안 씁니다. 예, 신경을 안 쓰고 이 뭐 파이가 커지니까 좋다 이런 것보다도 약간 우리는 좀 결이 달라서 서로 뺏어가야 되는 고객층이 좀 달라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긴 하죠. 이제 일단 빈티지샵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뭐 계정부터 하나 파야지. 이제 인스타 계정 하나 파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온라인 샵, 그러니까 온라인 사이트를 뭐 카페24나 이런 데서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처음 원래 제 인스타 계정을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There is no Y라는 이름의 계정이었는데 그걸 수박 빈티지로 바꿨을 때가 한 300명 정도 됐어요, 팔로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하루에 5개씩 피드를 올리면서 이제 3년 동안 키운 거죠. 일단 바잉하는 것부터 좀 저의 경험을 얘기하자면은 처음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이 샵에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뭘 것 같아요? 이 샵에서 제일 핵심적인 거 가게에서 제일 핵심적인 거. 뭐 레리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수트죠. 수트예요? 김대철이에요, 김대철. 샵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장이야. 그 다음에가 그 컨텐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 사장은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좋은 물건들이 있으면 되는 거야. 일단 좋은 물건들이 물론 좋다라는 그 정의는 다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좋은 물건을 구하는 게 가장 이 빈티지 아니면 구제 사업의 성공의 관건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너무 준비 없이 시작하니까 이거를 한 몇 개월이나 1년 정도 미루려고 그랬어요. 일단은 내가 살 집조차 구하지 못한 상태고 내가 이제 전 직장에서 나오면서 사택을 비워야 되니까 저는 전 직장에 이제 집을 빌려주는 직장이었으니까 거기서 나오면 이제 어디 갈 데라도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제 몇 개월이라도 더 준비하고 할까 이렇게 해서 이제 바버샵 빅과장님한테 물어봤지. 과장님 나 이거 조금 더 준비해서 할까? 그랬더니 과장님이 정열씨 그냥 해요. 내가 물건 할 수 있는 거래처 하나 알려줄게. 그렇게 해서 소개시켜준 데가 바로 이 옆에 있는 매그놀리아 미스라는 빈티지샵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매그놀리아 미스 한현씨가 도움을 많이 줬어요. 물론 제가 거기서 물건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2차 저차해서 거기서 이제 물건을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빈티지 샵을 하나 이제 도매 거래처를 뚫으니까 그리고 이제 매그놀리아 미스라는 데는 되게 퀄리티 있는 물건들이 많은 샵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내가 골라갈 수 있으니까 진짜 좋았지. 근데 지금은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저는 아무 잘못한 거 없지만 어쨌든 나는 불락을 당했어. 그래서 어느 때는 아씨 매그놀리아 가서 물건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거기서 물건을 처음 하고 그 다음에 무작정 일본에 갔어. 일본에 가가지고 그냥 뒤지게 산 거야. 소매로. 일단은 나는 지금도 그런데 물건을 싸게 사는 거에는 큰 관심이 없어. 내가 여기서 사면은 10,000원인데 저기서 사면은 5,000원에 살 수 있다. 그러면 저 5,000원을 주고 사기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아요. 아직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그러면 내가 소비자한테 좀 더 싸게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더 많이 남겨 먹을 수도 있고 해서 더 좋을 테지만 그거는 일단
중요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싸게 살려면은 안 좋은 것까지 사야 돼. 뭐 그건 나중에 추후에 좀 더 얘기해야 되겠지만 이거를 업자들은 눈가를 뽑아 먹는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찰이 피 커져. 아, 그러면은 도매 거래가 잘 안 돼요. 아, 도매 거래는 이렇게 해서 예쁘지 않은 것들도 가져가 줘야 돼. 아, 근데 그러기에는 수박은 고객층이 너무 적어.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물건을 뭐 세일로 빼는 가격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비싸게 주더라도 하나하나씩 셀렉을 해서 샀죠. 그리고 나는 가게 인테리어에 바른 돈이 없어요. 다 들고 나갈 수 있는 거에만 투자했어. 가구며 조명이며 옷들도 인테리어급 되는 어떤 레어템들을 겁나 샀어요. 일본에 가가지고. 그래서 수박은 사실 좀 이 정도 입지를 다질 수 있는 큰 까닭이 사실 해외로 바잉 트립을 많이 나갔던 거예요. 우리 따지고 보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24개월 동안 12번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번 돈 다 그냥 쓴 거야.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그 경비가 안 되니까 아빠 마일리지 쓰고 엄마 마일리지 쓰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어디 뭐 공항에서 좀 애매하면 노숙하고 친구네 집 가서 자고 거의 이런 식이었어. 그래서 진짜 경비는 최소한으로 하고 옷을 사는 데만 이제 돈을 많이 썼죠. 근데 이제 해외 바잉 트립을 제가 추천하면서도 추천하지 않는데 일단은 좋은 거는 일단 좋은 물건을 구할 수 있다는 거는 일단 첫 번째. 근데 이제 0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식견을 넓히는 거죠. 왜냐면은 대한민국 빈티지샵보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훨씬 더 앞서 있어요. 이 세컨핸드 문화가 훨씬 더 앞서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구성해 놓고 파는지 하다못해 그 빈티지샵 사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일본에서 얘기하다가 그 라인 추가만 해도 그거 엄청난 소득이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인스타라도 서로 팔로우하고 하면은 DM으로 물어볼 수 있고 하거든. 그리고 빈티지샵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거 그냥 뇌피셜인데 사람들이 좋아요. 다 알려줘. 대부분. 그래서 근데 이제 비용을 생각하면은 좀 답이 안 나와요. 이거 때려 박는 거다 생각하면은 할만합니다. 실제로 비행기 티켓도 일본은 사실 뭐 지금이야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코로나 문제도 있어서 못 가지만 한번 왔다 갔다 비행기 티켓 20만 원, 30만 원이야.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정말 싸게 잔 데는 10,000원 정도 하는 10,000원 정도 하는 도미터리에서 잔 적도 있어요. 4박 5일인가 자가지고 7만 원인가. 베드가 13개 있어. 군대네요. 그러니까 물건을 막 이빠이 하고 와가지고 코엔지 근처에 그런 도미였는데 이빠이 하고 와가지고 그 로비에서 물건을 다 나 혼자 막 12시까지 막 싹 정리해서 가방에 싹 넣어가지고 침대로 올라가가지고 가방 딱 놓고 자고. 그리고 뭐 먹는 거 뭐 즐기지 않고 하면은 진짜 경비로만 쓰는 돈은 50만 원 안에서 끊을 수 있거든. 근데 50만 원 투자해가지고 내가 물건을 뭐 꽤 했다. 그럼 그냥 그건 본전은 그냥 뽑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 경험치 쌓이는 거고. 근데 태국을 못 가봤어. 태국이 사실 약간 빈티지계 인천공항 같은 곳이야. 아 진짜요? 네, 짝뚝짝 시장이라고. 저는 못 가봤고 거기는 좀 그 볼륨이 있어야 재미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안 가봤는데. 그래서 원래는 2019년도에 해외 바잉 트립 계획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미국 한 번, 일본 한 번, 태국 한 번, 파리 한 번, 4번만 간다. 이게 내 계획이었어.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좀 그 샵에 약간 보통 이제 한국에서 물건 하는 사람들의 가게에 비해서는 조금 달라지죠. 아무래도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국에서만 물건을 하면은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일화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 나는 브룩스브라더스를 좋아한단 말이야. 네. 근데 어디 홀세일 하는 데 가가지고 네. 브룩스브라더스 셔츠 100장 모아주세요 하면 못 모아. 얘네들이 취급하지 않는 브랜드인 거야. 얘네들은 폴로 100장 모아주세요 하면 얼른 모아다 팔아. 이미 인기 있어. 그런데 브룩스브라더스나 뭐 이제
진짜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물처럼 생각하는 것들은 이 구제 이쪽은 유통업이거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버버리, 폴로,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거는 보고 긁어 모을 줄 알아도 뭐 브룩스 브라더스니 뭐니 어쩌니 이런 거는 못 모아요. 그러니까 내가 국내에서 물건을 한다고 치면은 그 사람들한테 필터링이 된 것 중에서 골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 패러다임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골라도 이미 큰 패러다임 안에서 이제 갇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바잉을 가면은 그런 거 고르는 재미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해외 쪽으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드리자면은 네. 일본은 사실 제가 홀세일러도 만나봤어요. 근데 음. 일본은 홀세일이 잘 줘야 디스카운트 30%야. 아, 진짜 잘하면 50%. 근데 만약에 그러면 내가 여기 와가지고 뭐 그거를 2배로 팔았다. 네. 그러면은 일단 내 경비도 들어가 있지, 내 갖다 바친 에너지도 있지, 그쵸. 그리고 세금도 있지. 그쵸. 그리고 만약에 내가 10벌 사왔으면 10벌 다 못 팔 거 아니야. 그쵸. 잘 팔면 8벌인데 그럼 2벌의 그 재고의 리스크도 있지.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이제 볼륨이 있는 가게가 아니면은 일본의 홀세일러하고 거래를 했을 때 재미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몇 번 해보고 이제 안 했어요. 그리고 홀세일러 만나면 졸라 커. 거기 가서 살 게 너무 많아. 아, 욕심이 들고 또 가면은 씀씀이가 커져요. 아. 희한하게. 그래도 이만큼 사고 그러면 또 그건 딱 고내고 뭐. 그래서 저는 일본에 가면은 일단은 코엔지 도는 데가 있죠. 이게 그냥 초짜들한테 말씀드리면 코엔지, 시모키타자와 아니면은 저 하라주쿠 뒤에 오모테산도인가 뭐 이런데 네. 빈티지샵들이 모여 있어요. 네. 근데 그런데 막 돌아다니면서 싸게 파는 걸 골라오는 거야. 음. 근데 진짜 이건 노가다야. 아. 그리고 시세도 다 정해져 있어요. 아. 큰 재미 못 보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르면 고르고. 그래서 한창 일본을 한 대여섯 번 간 뒤에는 이제 그런 빈티지 샵들은 진짜 내가 꼭 가야 되는, 그리고 이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곳들만 탁탁탁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세컨핸드 샵이 있어요. 중고거래 플랫폼, 네. 세컨드 스퀘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있어요. 북오프, 뭐 하우스 오프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면 또 규모가 엄청 커요. 그리고 아무런 큐레이팅 없이 물건이 다 쏟아져 들어온 거를 정리만 잘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목만 있으면은 거기서 골라서 사려는 게 진짜 쏠쏠해요. 그리고 도쿄가 아니라 하다못해 오사카나 네. 아니면 좀 지방으로 내려가면 훨씬 더 재밌어요. 음. 묵어있는 옛날 뭐 90년대 80년대 제품들도 더 많고.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그런 빈티지샵들도 돌아봐야 되고, 이제 저는 나중에는 그런 어떤 중고거래 플랫폼 회사들을 주로 많이 이용했고, 그리고 뭐 원한다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빈티지샵들 가가지고 대표들하고 얘기도 한번 해보고. 아. 네. 그런 게 진짜 길게 봤을 때는 재산이죠. 그 가게의 재산. 그죠, 그죠. 물론 사람들 중에는 이거 제가 도쿄 어디 가가지고 바잉해 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도쿄? 네가 직접 가서 바잉했다고? 그럼 거기에 이렇게 약간의 뽕을 맞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거는 개 상관없어. 그냥 나는 이게 예뻐? 30만 원이야? 오케이 줘, 내가 살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수박은 이제 세일링을 할 때 중요한 수법 중에 하나가 이제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근데 스토리텔링이 두 개야. 하나는 뭐냐면은 이 물건 자체가 갖고 있는 스토리야. 이거는 40년대 무슨 제품이고요. 어떤 전쟁 때 뭐 누구를 위해서 이런 스토리텔링. 하나는 나에 대한 스토리텔링. 제가 어렸을 때 그 우리 옆집 형이 진짜 멋있었는데 이런 잠바 입고 있었거든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도쿄 가가지고 그 개고생하면서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막 요리조리 꼬는 거죠. 어쨌든 바잉 얘기를 좀 더 하자면, 해외 바잉은 그렇게 다니면 되고 일본은 그렇게 하면 되고, 뭐 태국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태국은 잘 모르겠고, 태국도 어쨌든 돈 들고 짝뚝장 시장에 가면 돼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돈 따가 흔들면서
돈 따라 힘들어서 가면 된대. 그냥 이제 맨땅에 헤딩하듯이 짝짝짝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조그만 규모에서 물건 바잉하는 거 괜찮고, 저는 미국에 가면은 일단은 이제 미국에는 그 유명한 빈티지 플리마켓들이 있어요. 네. 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미국 LA의 파사데나, 올드 파사데나에 보면은 이제 로즈볼이라는 그 스테디움이 있거든요. 네. 로즈볼 프리마켓이 제일 유명해요. 거기는 이제 2주에 한 번씩인가 열리는데 이제 티켓 값이 있어요. 들어가는데 아. 아침 7시는 뭐 20불, 9시는 뭐 15불, 11시는 뭐 10불, 1시 외에 공짜. 저도 싸지네요. 그치. 아. 왜냐면 물건이 다 없어지니까. 아. 그럼 바이어들은 다 7시 거 끊고 그쵸, 들어가요. 그쵸, 그쵸. 그 전날 가서 물건 설치할 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새벽 이렇게 가가지고. 와. 그래서 로즈볼 플리마켓 같은 거 가도 되고, 그냥 플리마켓 같은 거 검색해서 유명한 데들 있죠. 뭐 브루클린 플리마켓도 있고요. 네. 브루클린에. 근데 이미 거기는 이제 셀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재미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대신 이제 거래처를 뚫을 수 있죠. 와, 이 부스 장난 아닌데? 너 누구야? 그럼 인스타 계정 주고받고. 저도 그래서 한번 그때 이름 까먹었는데 그 아저씨가 리바이스로 제일 유명한 아저씨였어. 그 넷플릭스 같은데 자기 다큐가 있는. 오.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초반에 90년대 리바이스를 모으려고 했을 때 컨택을 했는데 단가가 안 맞아. 아. 비싸. 비싸구나.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훨씬 싸. 퀄리티는 퀄리티는 또 GX가 리바이스. 받아봐야 리바이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가면은 그런 플리마켓 같은 데 가서 거래처 같은 거 뚫는 것도 좋고요. 저는 이제 스리프트 스토어라고 하죠. 네. 굿딜, 뭐 살베이션 아미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매 짝으로 들어오는 애들이 이제 알바를 거기다 박아두는 거야. 야, 너 여기서 폴로 보이는 건 무조건 다 사. 싹 쓸어오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막 그게 폴로 셔츠 하면 1불 막 이랬거든. 근데 지금은 가면 그렇진 않아요. 그쵸. 예. 근데 그런데 가가지고 막 싹 다 골라서 또 그래서 이제 일본 바이어들 보면은 네. 그런 데서 물건 건지는 거 인스타 피드에 겁나 올리는 사람도 있어. 막 조던 막 올리고 막 슈프림 올리고 막. 그래서 그런 데도 돌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일단 구글맵 치고 빈티지 딱 찍는 거야. 구글맵 딱 해서 그럼 전방에 빡빡빡 찍잖아. 그죠, 그죠. 그럼 사진도 딱딱딱 보고 다니는 거지. 근데 어쨌든 제가 경험했을 때는 큐레이팅이 잘 돼 있으면 무조건 비싸. 여기는 80년대 미국 웨스턴이 짱이네? 그럼 무조건 제값 주고 사야 되는 거야. 그냥 어디 막 그냥 왕창 있는데 가가지고 사면은 거기서 이제 건질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그러면 내 시간당 들어가는 그 비용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바잉을 거듭할 때마다 내가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가장 효율적으로 바잉할 수 있는 쪽을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냐면은 그렇게 효율적으로 10시간씩 바잉을 해야 돼. 하루에 2만 보씩 걸으면서. 그래야 이제 뽕을 뽑는다는 게 진짜 무슨 대박을 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바잉 트립을 가면은 이게 기회비용이잖아. 그렇죠. 내가 여기서 매장에서 열심히 고객응대하고 물건을 팔았을 때에 벌 수 있는 돈을 포기하고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물론 가게는 열려 있지만 사장이 없으면 매출이 떨어져. 그래서 나중에 나는 바잉 트립 가는 거를 숨겼어.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다른 어느 샵도 가기 전에 사장이 옷 졸라 입고 착착 찍어놓은 다음에 가는 거야. 근데 계속 올리다가 돌아오기 하루 전날, 사실 저는 지금 미국에 와 있습니다. 저도 그걸 배워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내일 돌아가는데 지금 도쿄에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좀 있어 보이잖아. 막 외국 난리나고 치면. 몇 주 전 휴가 가셨을 때 그래서 계속.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뉴욕에 갔을 때 호원 씨도 네. 뉴욕에서 보고, 여튼
빈티지 샵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명분이 있다는 거죠. 아주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하잖아. 그래도 가고 해외는 이제 여력이 좀 되시고 진짜 깡이 있으면 가는 거. 물론 영어도 돼야 되겠죠. 어느 정도 영어도 돼야 됩니다. 지금 일본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맥도날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발음도 저보다 훨씬 좋고요. 영무원들 영어 다 잘하고 바잉 뭐 그렇게 하면 되고 국내에서는 지금은 이제 이게 정보가 너무 다 열려가지고 이게 도매업자들만 가서 살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는 이게 전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열렸어. 지금 호원 씨가 가가지고 물건 산다고 해서 살 수 있을걸? 우리 도매 아니면 안 받아요 이런 데가 없어요. 인스타만 봐도 뭐 빈티지, 구제, 도매 해시태그 치면은 쭈루룩 나와요. 근처에 광주, 김포, 일산 쪽에 많거든요. 일산 쪽에. 이제 그런 데 돌아다니는 거지. 지금 몇 분 찍었나요? 22분이요. 22분? 예. 좀 더 떠들어야 되겠구나. 왜냐면은 이 바잉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그렇죠. 그때 나 매그놀리아 미스에서 처음 했을 때 한현 씨가 했던 얘기가 이 꼭지점을 만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을 제일 위에서 뿌리는 사람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받아서 뿌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받아서 물건 뿌리는 사람이 있고 나는 한 4번째 단계 정도 되는 거야. 3, 4번째 정도. 근데 꼭지점을 만나야 된다는데 이제 해외를 다니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이 국내에서 뭐 일산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어쨌든 한 단계라도 위에 있는 그 구조에서 위에 있는 사람 만나면은 승부가 더 있어요. 승산이 더 있어요. 저는 그 국내에서 바잉할 때의 그런 그 공장이라고들 하는데 그런 데를 잘 다니진 않아요. 저는 그거는 일단 거기서 물건을 해온 사람한테 물건을 하는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회비용을 따지는 거지. 내가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하는데 물론 해보긴 할 거야. 몇 번 해보긴 해봤어. 근데 몇 번 해봤을 때 재미를 못 봐가지고 이제 이어지지 않는 거지만 어쨌든 물건을 할 수 있는 그 루트의 다양화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빈티지샵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일단 뭐 자기가 친한 빈티지샵 사장님 있으면 좀 물어보시고 근데 그게 또 영업 기밀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게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근데 안 알려준다고 해서 영 모를 소스는 아니에요. 그냥 쳐보면 다 나와. 뭐 일산에 그냥 일산 식사동인가? 일산 식사동이라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차 몰고 가봐도 뭐 물어보라. 또 뭐 여기 말고 또 어디 좋은 데 있나요? 그럼 뭐 친한 또 공장 소개시켜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는 뭐 엄청 중고거래가 플랫폼이 잘 돼 있잖아요. 번개장터라든지 뭐 필웨이라든지 중고나라라든지 아니면 각종 커뮤니티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물건들 있으면 그런 거는 항상 검색어로 걸어두고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 되면 저한테 알림이 뜨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물건을 꼭 하나는 사고 자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외국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요. 외국 사이트도 뭐 들어가 보고 살 수 있으면 사고 그래야지 이 국내에서만 물건을 하는 빈티지샵, 구제샵들하고의 차별성을 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수박을 얘기를 좀 다시 돌아오자면은 수박은 한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이제 해외에서 바잉하는 게 직접 셀렉해서 바잉하는 게 거의 한 60-70% 됐다면은 국내에서 채워지는 게 한 30-40%? 그 정도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좀 독특한데 그 컨사이먼트 그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수박이라는 어떤 브랜드가 생기고 이제 그 브랜드가 약간 신뢰가 쌓이니까 재수없는 말이지만 좋은 옷들이 이렇게 막 깔때기처럼 몰려와요.
왜냐면은 옷쟁이들, 옷 좋아하는 사람들 여유 있고 자기 옷을 계속 사야 되는데 옷장은 꽉 찼고 이제 안 입는 옷들을 처리하고 싶은데 귀찮고 중고나라에 팔기 귀찮고 그럼 다 그냥 수박에 갖다 주는 거야. 그런 것들을 이제 되게 물론 수박 빈티지하고 깔은 안 맞지. 그건 일단은 세컨핸드니까. 그리고 대부분 좀 유행했던 것들도 있고 뭐 대표적인 아이템이 뭐 랄디니 같은 수트예요. 그걸 한번 엄청 뛰었기 때문에 우르르 샀는데 또 그게 이렇게 광풍이 불었던 애들은 또 금방 사라지는 경향이 있거든. 그런 것들 받고. 그리고 저희도 또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국내 바이오 좀 뚫어보고자 부산도 가보고 부산, 대구 이런 데가 약간 이 세컨핸드의 약간 메카 중에 한 군데. 그래서 부산에 가가지고 당일치기로 바이오도 막 해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빈티지샵을 하겠다라고만 마음 먹으면은 물건 할 수 있는 데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문제야. 뭐 신설동에 있는 풍물시장 가도 되지, 동묘 가도 되지, 광장시장 가도 되지, 일산에 식사송 가도 되지. 그리고 그냥 뭐 여기저기. 근데 이제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얼마나 좋은 거래처들을 찾아내느냐가 이제 실력인 거죠. 그리고 그 거래처에서 얼마나 좋은 가격의 물건을 받느냐. 근데 이것도 다 인간관계고 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다 그냥 뭐 이렇게 뭐 1 더하기 1은 이렇게 되진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뭐 앞만 좋은 거 줘봐. 자기가 좋은 거 모르면은. 그쵸. 그러니까 안목이죠, 안목. 이게 그러니까 근데 두 가지 안목인데 좋은 거를 골라낼 수 있는 안목하고 그리고 팔릴 만한 거를 골라낼 수 있는 안목.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취향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하나는 약간 시장 다 봐야죠. 근데 이런 안목은 어떻게 생기냐? 타고나는 게 좀 있어요. 타고나는 게 좀 있고 그리고 한 20년 정도 쳐다봐야 돼. 그러니까 특히 이제 빈티지를 하려면은 내가 막 90년대 거를 판다 치면은 네. 그 90년대 그 당시에 내가 이거에 관심 있고 봤던 옷이면은 훨씬 쉽게 팔아요. 야, 씨 이게 그 당시 때 막 야 미우미우가 처음 등장해가지고 미우미우에서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야 그때 씨 라프스모스가 이거 해가지고 막 지금 컬렉터들이 장난 아니잖아. 그때는 막 사람들이 거들떠 안 봤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좀 한 올해 이제 옷이나 패션에 관심 있어서 잡지도 열심히 보고 뭐 블로그나 카페 활동도 좀 해보고 어느 정도 이제 배경지식들이 있어야지 물건을 고를 수 있지. 안 그러면은 그냥 폴로 떼다 팔아야 돼. 그래서 일단 이제 빈티지샵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했나 이런 걸로 이제 좀 시리즈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오늘은 이제 바잉에 대해서만 좀 얘기했고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안목이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제 좋은 거래처. 근데 도매업자들한테만 이제 내부 정보로 이제 갇혀 있는 건 이제 더 이상은 없다. 내가 얼마든지 캔에서 알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알 수 있다. 발품 팔아야 되고 해외 나가면 좋다. 근데 나간다고 해서 엄청 싸게 뒤지게 좋은 거 사오는 거 아니다. 그냥 그거는 그냥 그 본전치기 하면은 잘하는 거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브랜드 가치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죠. 그 샵의 브랜드 가치. 그리고 뭐 열심히 사야죠. 저 시작해가지고 집에다가 돈 얼마 이상 갖다 줘 본 적 없어요. 딱 정해놓고 그것만 갖다 주고 나머지는 무조건 다 제 투자. 일단 물건을 한 3억어치는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 리테일가로 3억어치 정도. 지금은 그 정도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야죠. 자, 그래서 이제 물건을 샀으니까 다음번에는 이 물건을 케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쉽지. 물건 사, 케어해,
프라이싱해. 그 다음에 이거 디스플레이하고 큐레이팅을 해. 매장이 있다면. 아니요, 매장이 없더라도 뭐 하다못해 그 큐레이팅 디스플레이라는 게 온라인에는 없을 것 같지만 일단은 온라인에도 레이아웃이 있잖아. 그쵸. 레이아웃이 있어. 그럼 이렇게 이렇게 딱 가로 3개씩 나오는구나. 그럼 내가 거기에서 이걸 디스플레이를 아웃, 겉옷, 윗도리, 바지 이렇게 세트를 한번 놔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 없거든 잘. 네.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좀 남다를 거 아니야. 그쵸. 인스타 레이아웃 딱 봐도 이렇게 뭔가 되게 정리돼 보이고. 그러니까 아, 물건을 사서 상품화해서 프라이싱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큐레이팅하고 디스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노출을 하고 이게 짱 예쁩니다. 노출을 하고 인스타 같은 데나 어디나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팔렸으면은 오프라인에서 팔렸으면은 쇼핑 쪽에 담아주는 거, 택배로 온라인에 팔렸으면 택배 포장하는 거. 이것도 포장 패키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의 패키지에서 브랜딩이 마침표를 찍는다고 보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CS죠. 뭐 그 다음에 잘 받으셨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만약에 환불하고 싶으면 그거에 응대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요거를 알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샵을 하는데 조그만한 거 하나 운영하는 데는 진짜 큰 무리가 없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세컨핸드 시장이 한국은 한참 덜 열렸어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우리보다 GDP가 높은 데를 보면은 우리 한 10배 정도는 규모가 돼요. 그리고 그냥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세컨핸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달라. 우리는 세컨핸드를 안 사는 사람은 아예 안 사잖아. 그쵸. 근데 거기는 그런 사람들이 잘 없어요. 아주 오타쿠처럼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유니클로 가서 옷 사듯이 그런 데 가서 옷을 편하게 사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거란 말이지. 이제 환경 이슈도 더 강해지고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내가 어느 한 잡이 있는데 진짜 옷을 좋아해. 옷이 너무 많이 쌓였어. 그래서 내 거를 그냥 팔 거야.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약간 투잡처럼 하기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내가 이걸로 월 수익 한 100만 원을 보겠다. 월 수익 100만 원 보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 하루에 한 3시간씩 쓰면 하루에 3시간씩 쓰면은 일당 3만 원이라고 치면은 일당이 아니라 시급 3만 원이라면은 30일이면 90만 원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정도는 어렵지 않게 재밌게 벌 수 있지 않을까. 최소. 씨, 나 어렸을 때 100만 원씩 벌었으면 짱 좋았을 텐데.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그렇게 좀 널널하게 하면은 지속성이 없어요. 올릴 거 없어도 올려야 되는데 그런 뭐랄까 파이팅이랄까 그런 게 떨어져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자, 어쨌든 요거는 그냥 우리가 유튜브 컨텐츠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어떤 엄청난 비밀을 혼자 알고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모든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가르쳐 드려도 여러분들 수박처럼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샵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오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개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똑같이 한다고 해도 저처럼 나오진 않아요. 그럼 재미도 없고 그냥 주워 드릴 거 주워 들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잉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는 케어 이거는 좀 뭐 그냥 살짝 얘기하고 이제 프라이싱에 대해서 한번 프라이싱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책 중에 이제 Pricing is Everything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Pricing is Everything. 되게 잘 졌다 이런. 네, 그게 전부예요. 진짜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저기 중고나라 보니까 이거 3만 원에 팔던데 나는 28,000원에 팔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네. 많은 어떤 그 안에 그 문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프라이싱이 브랜딩이에요. 그 다음 시간에